예,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인데 오늘은 아주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일 경제 전쟁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요. 오늘 한일 문화산업교류협회 임상민 이사장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민 이사장님께서는 와세다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일본 한국유학생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전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일본 비즈니스 과정의 주임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네. 예, 예. 네, 우리 강상호 교수님하고도 인사 나누시죠? 예,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임상민입니다. 예. 이사장님, 우리 한일 문화산업교류협회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좀 소개 말씀 주시죠? 예,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사단법인 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는 문화와 산업의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로 매년 15년째 열리고 있는 한일축제 한마당에 주간 사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우리나라 대학 총장님들 한 22분을 일본에 연수를 시켜드렸고 일본의 대학 경영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대학생까지 학생교류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본론으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반도체 재료 수입 제한과 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한일 갈등이 경제전쟁의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예. 한국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약간 좀 비이성적으로 불매운동을 포함해서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 일본 현지 여론은 어떤지. 예, 이사장님께서 뭐 우리 일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일본 통일시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보도라든지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 정도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극우 세력이나 단체들은 뭐 극단적인 표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 보도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발표에 대해서 찬반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단지 이제 과거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한 가졌던 감정과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네. 우리 강상호 교수님 한번 논평을 해주시죠. 예. 아마 일본에서 일반 여론이 심각하지 않다는 멘트를 들으니까 조금 좀 안심이 되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사건이 나기 전에 한국에서는 과거에 이제 일본 성향이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나오다가 최근에 상당히 한 50% 이하까지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50%까지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양국에서 그러한 상승 또 하강 기류가 좀 달리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건을 통해서 어떤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분명히 이제 양쪽이 서로가 반일 내지는 혐한 분위기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국가적인 부분과 또 개개인의 국민적인 부분 다르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다르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한일 관계가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안 좋을 때는 그게 높아지고 좀 더 좋아지면 또 내려가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아마 제가 봐서는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역사 문제가 가장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아베 총리가 등장함에 따라서 리더십의 문제로 또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소위 대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나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듯이 아니면은 일본도 한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 또 구조적인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예,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 상황의 문제, 역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적에, 예, 예. 현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지금 말씀해 우리 쪽에서는 이제 경제전쟁 또는 뭐 경제보복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쪽에서는 뭐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죠. 네네. 즉,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양국의 이제 무역관계 정리 또는 재정립이라고 이제 일본 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원인은 단순한 한 가지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적 이유 원인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는데요. 예, 예. 우선 그 첫 번째로 양국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것이 하나의 오히려 구실이 되었다고 보고 있죠. 예, 예. 일본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벌써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5, 6년 전에 벌써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보면 결국 이 경제 안보 등의 포괄적 우려와 함께 불안 속에서 준비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본이 20년 불황을 겪으면서 중국의 경제 및 군사 대국화에 네. 따른 동북아 패권 싸움, 예, 예.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 등에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안부 재단 해체가 네네. 바로 불씨가 되었고, 예, 예.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욱 그들의 감정에 불을 지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일본은 과거 1980년대 여유 있는 일본이 아니고 예, 예. 여유를 잃은 새로운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예. 예. 예, 뭐 다음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요. 예. 처음에는 경제 문제로 시작됐던 요 갈등이 지금 어떤 논조로 지금 가고 있냐면 일본의 개헌과 재무장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패권에 의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치러야 될 전쟁이다. 그렇게 지금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하고 있고 호도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도 우리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 전쟁인가요? 이렇게? 저는 지난번 일본 가서 토론회 가서 한국 그 입장을 대변하고 왔는데요. 시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한번 이렇게 붙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일본과의 개인 GDP 관계는 $4,00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과 더불어서 일본의 20년 불황을 겪으면서 의욕을 잃은 국민, 또 국가가 돼 있죠. 더군다나 북한의 그 핵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인해서 일본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그러다 보니까 안보, 동북아의 또 패권, 여러 가지 관계는 사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단지 이것이 개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가 했을 때, 요번에 그 참의연선거에서 4석이 부족합니다만 3분의 2에 결국에는 공명당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여당인 공명당은 아시다시피 그 종교정당이죠. 창각회는 종교가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창각회는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 반대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아베 정권에서 무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베 자체는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다 파견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지금도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강상훈 교수님 말씀 주시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마 아베가 2006년도에 처음 한번 수상이 됐었었죠. 2006년도에 됐었는데 아베가 등장을 하면서 소위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아마 제시를 했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아마 이제 어떤 그 아베와의 어떤 호흡이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봐서는 그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꿀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중국의 위협론에 대비해서 그 중국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그 구체화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그 아베의 어떤 그 가졌던 초기의 전략과 트럼프의 어떤 생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그 동아시아의 어떤 긴장 관계가 이런 상당히 그 심화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 구도에는 상당히 소외된 측면이 있잖아요.
수혜됐다면 우리 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우리 취하고 쪽에서 나아지 있죠. 않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과연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예.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는. 네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이 아시아태평양, 인도 아시아태평양 전략회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대중 어떤 경제 협력 관계랄까 말이죠. 아니면 그것이 이제 어떤 대북 어떤 소위 문재인 정권 생각하고는 평화 전략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같이 그 공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걸 포지션을 잡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어떤 식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한 관점에서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묶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로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질적인 현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의문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연관된 문제라고 봅니다. 희망적으로 남북 경협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경제 규모를 키운다는 거는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다고 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관계 신뢰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쌓이지 않은 현 상황 속에서는 지금의 북한의 언행을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인구, 즉 시장의 크기, 규모 등이 커졌다고 해서 지금 여러 분야의 첨단 기술의 개발 및 미래 산업의 창출이 과연 그것으로 가능할지 그것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많은 분 동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건 골드만삭스의 그 어떤 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그러나 골드만삭스에서 말하는 어떤 남북의 어떤 그 통일이 되게 되면은 G2까지 2050이 갈 것이라는 것은 남북 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어떤 그 한국과 일본의 호혜성에 기반한 어떤 상호 협조 관계,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지원, 이런 그 자유시장주의 원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어떤 그 남북 통일만 가지고서 소위 골드만에서 말하고 있는 한국의 G2 부상은 불가능하다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아마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 한미일 삼각 간의 어떤 그 공조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래도 8월 7일 날 소위 그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면서 시행규칙을 일본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개별 항목, 개별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었고요. 또 일본 내 1,300개의 어떤 그 인증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할 경우에는 과거처럼 간소하게 또 수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일본의 이러한 어떤 시행설치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톤 다운된, 완화된 측면은 어떠한 동기가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많이 미리 해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발표는 분명히 할 것이다. 그걸 먼저 해놓고 강론해서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본인들과 일본 정부 해오는 성격적이고 정책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들이 칼을 뽑을 때는 명분을 만들어서 뽑습니다. 또한 칼을 집어넣을 때도 명분을 만들어 집어넣죠. 그리고 꼭 총론에서는 원칙론을 갖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협상 대상은 강론을 갖고 협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총론은 그대로 발표를 할 테고 강론으로서 시기, 운영 방법,
품목 그런 부분을 갖고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해봤거든요. 아, 예, 예. 그것이 일본 정부가 해나가는 방법론입니다. 아, 예, 예. 단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완화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예, 예. 강론을 갖고 계속 협상은 지속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그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갈 수가 있죠. 아, 예, 예. 그런 전략까지 담겨져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그런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상반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예. 일본이 이번에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준비가 덜 됐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한쪽에서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전략들이 이미 구상되어 있었었고, 그 구상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후자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죠? 저는요. 네. 사실은 저 일본 그 언론계 사람들하고도 많이 인터뷰를 하고 네. 통화를 하면서 직접 그 당시 외무성에 이걸 담당했던 퇴직한 국장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걸 들었습니다. 네네. 이 전략이 걔들은 전략이라고 하고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한국이 전략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예. 이 정책은 벌써 6년 전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단 그것이 시행을 보류해왔다가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직접 담당 책임자였던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는 미리 준비되어 왔다고 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왔는지는 몰라도 예, 준비는 됐던 건 사실이죠. 아,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네네네. 예, 그 마지막 지금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8월 5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평화경제, 그 남북 경협을 하면 단숨에, 이건 내가 방송에 뺐는데,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 예, 예. 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국민들에게 뭐 기원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경제력이나 특히 기술력, 예. 예, 또 원천 기술 플러스 해갖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인 정신, 예. 플러스해서 요 말은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들 같이 우리 두 분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분석을 하고 그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현실 가능성에 저기는 낮게 볼 수밖에 없죠. 네네. 근데 뭐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또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그냥 뭐 하나의 희망과 메시지로서 우리가 뭐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100년 이상 된 뭐 신입세까지 포함해서 4만 개 이상 기업이 있고 예. 그런 기업들이 부품 소재 산업에 긴 세월 동안 많은 인력과 R&D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한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최근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을 계속하고 있죠. 네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냉정히 확실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이 1996년부터 50까지 30이라고 해서 50년 동안 30명의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낸다 라는 정책하에서 GDP의 2%를 기초과학 개발에 계속 쏟아붓고 해왔고 지금 들은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노벨상 수상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장인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이 장인정신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외도시대 200 몇십 년간이 신분제도가 직업을 바꿀 수 없는 시스템에서 사회구조가 되어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인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또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죠. 네. 네네. 강상호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멘트 해주실 거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은 그 길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치적인 아마 멘트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그 일부 지식인들은 예. 그래서 쌍뚱맞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정도 비판이 많이 있었던 멘트였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뭐 스케줄이 나오는 게요. 8.15 예. 아마 대통령의 어떤 그 경축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예. 8월 24일 날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디소미아의 어떤 파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8월 24일이 되는 거죠. 3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고. 저는 또 예. 결정적으로 지금 일본이 그 강하게 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10월 22일 날이 이제 새로 나루히토 그 일왕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일왕의 어떤 그 왕의 주기를 앞두고서 예. 한일 관계를 상당히 긴장 관계로 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그 완화 제스처를 해올 것이다. 해결의 어떤 그 퇴로를 찾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갖다가 강경 일본대로 갈 것이 아니라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한일 관계를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너무 집착해 해서 한일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왔다면은 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네. 미래에 있어서 과연 일본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네. 관점을 한번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한일 관계를 새롭게 여는 그러한 계기를 예,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끔 바깥에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옛날에 동요 중에 두꺼봐 헌집죽게 새집다오라는 노래가 있듯이 외교와 교섭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출구를 만들어주고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서로가. 근데 현재 상황은 저 양국이 참 감정의 대립 또는 자존심의 싸움 양상이 강한 형태인데요. 근데 역사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막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이 냉정을 좀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나 정학적으로 볼 때 일본은 우리가 어차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양국의 장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의 일본, 제조 판매 한국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적으로 힘을 합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현 시점은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교 안보 면에서도 한미일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이며 또 핵보급인 중, 러, 북의 유럽의 거기에 대응을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일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로 오늘 임상빈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